안녕하십니까, 김대윤입니다. 지난번에 찍은 한컴상공회의소 고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고참의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용만 회장님께서 기존의 그 업무들, 그러니까 대사관 업무나 고토라 업무나 대정부, 캄보디아 대정부 관계 업무나 그런 분들을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대내적인 기능이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회원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표가 안 나니까, 대외적 기능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커버가 됐는데, 이 부분에 교민과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표가 안 나니까 이제 약간의 불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 발단이 된 것이 안교 회장님이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직책을 맡은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1년 동안만 하기로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년만 하기로 한 그게 1년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죠. 1년만 하기로 한 이게 합법적이냐, 그 다음에 1년만 하기로 했더라도 2년간 임기가 보장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기로 했는데 왜 2년을 다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거고, 나는 2년 동안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네 가지는 몇 개월 만에 대외적인 업무가 마비되고 대외기관과 소통이 안 되고, 특별히 전화를 잘 안 받으신다,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공식 행사에 불참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라고 썼는데 2024년에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 이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24년에 안교 회장님이 한 일이 없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는 뭐냐면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이 기간을 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그러면 회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임원의 임기도 보장이 되는 거 맞냐? 저는 회장의 임기가 2년 보장이 되면 임원의 임기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칙에 해임 권한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만 돼 있고,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임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임원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은 이제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임원을 해고 조치를 합니다. 해임이죠.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2년 동안, 그러면 회장님은 2년 동안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고 임원은 보장이 안 되고,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회장이 임기를 보장을 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임원의 임기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회칙대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회칙에 의해서는 2년 보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이 얘기들은 일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22일 날 자체 조직한 회장단 회의에서 임원 해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7명 이렇게 해임이 됩니다.
이 해임과 관련된 임원의 그 회장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 그 다음에 이 해임이 적법하냐?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는 임원회의 권한입니다.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회가 위임한 사항만 원래 총회가 위임한 사항 안에서만 이걸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집행. 임원회는 집행하는 기관이고 위임한 사항 안에서만 이걸 의결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의결기관이고 임원회는 집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의결, 임원회는 집행. 근데 집행기관에서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총회 이전에 회원 3분의 1 이상이면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임시총회라는 것은 회원들끼리 회장의 동의 없이 회원들끼리 회원 3분의 1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의안이 있다는 겁니다. 의안이 있고 이걸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에 이것도 안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안건 상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임원회에서 이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우리 안건 올리지 말자. 지난번에 우리가 안건 올리기로 결정했던 거 우리가 막아버리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총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회 임원회에 대한 항상 착각들, 그 다음에 권한 밖의 어떤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3분의 1 이상이면 임시총회가 가능하고 임시총회에서는 그 임시총회에 안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진행 가능한데 이제 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을 해서 한 것처럼 아니면 임원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그러면 대외적인 업무는 이걸 지금 만약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안기호 회장님이 이걸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럼 대외적인 업무라는 게 대사관하고 코트라, 그 다음에 캄보디아 정부 이건데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사관하고 코트라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소를 하네,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이분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같이 안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대외 관계가 업무 중에 대외 관계가 있는데 이 대외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대사관하고 코트라하고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외 관계에서 이걸 이미 다리를 무너뜨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캄보디아 정부 관련돼서도 대기업 다 빠져버리고 중소기업 그다음 영세기업 그 관련된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캄보디아 정부하고 협상한다고 대사관 빼고 코트라 빼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어떤 협력을 하겠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걸 꼭 합치고 싶다 그러면 총회를 통해서 정회원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통해서 정회원 의견을 수렴할 거냐, 기존에 계신 분들이 협상장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자. 그 다음에 안기호 회장님도 그러면 총회를 통해서 정회원 의견을 100%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회원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원을 누구로 할 거냐? 기존 단톡방에 있는 180명 정도, 180명 이상 이분들을 다 정회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회비 낸 사람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더라도 정회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쉽고 가장 충돌이 덜한 결국은 분할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고참이 지금 현재 고참이죠. 고참은 분할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고참이 분할이 된다고 그러면 고참이라는 이 명칭도 아마 쓰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참이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고참을 어떻게 할 거냐, 참 애매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세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회장단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